토요일에 유독 결석 학생들이 매주 많아서. 자, 우리가 이항 정리하면 누구의 전개식? A 더하기 B의 n승 항이 그래서 몇 개짜리예요? 여기 두 개짜리가 이항 정리야. 두 개짜리. 그 다음 세 개짜리부터는 원래 난리가 세 개가 되면 이걸 우리가 삼항 정리라고 부르고 삼항 정리부터는 다항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저 뒤에 문제생 그냥 생략할 거야. 우리 교육 과정 안 나올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 상황은. 자, 그래서 여기 이항 개수가 NCR에 A의 n-R, B의 R승이 된다는 거. R은 0에서 N까지. 다음 정리, 없어버리죠. 교육과정 바뀌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항 개수 할 때, 우리가 특히나 이항 개수, A 대신 1, B 대신 X를 넣어주면, 이때는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죠? 일반항이 NCR에 X의 R승이 이제 일반항이 돼버리죠. 그래서 R 대신 차례대로 0부터 N까지 넣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더라. 그때 우리가 이항 개수의 성질하면 X에 한번 쭉 일러주면 뭐가 나오고 2n승 나오고 X 대신 마이너스 일러주면 풀마 부호가 바뀌면서 가는데 그럼 1 빼기 1에 n승 하니까 0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식을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짝수가 쭉 나오고 둘이 뺀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홀수항이 쭉 나와가지고 둘 다 2에 n-1이 되더라. 2에 n-1.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건 지난 교육 과정에서 많이 나오던 거고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지난 교육 과정에서 이 4번식은 어떤 식으로 지난 교육 과정에서 설명했냐면 요걸 미분으로 설명했었거든. 미분으로 설명해가지고 원래는 1 플러스 x의 n승 전개식이 nc0 더하기 nc1의 x 더하기 nc2의 x제곱 더하기해서 ncn의 x의 n승이 되는데 얘를 미분해버리면 n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nc1 더하기 2nc2의 x 더하기 3nc3의 x제곱 더하기해서 얘가 nncn의 x의 마이너스 1 되는데 여기다가 x 대신 뭐를 집어넣어버리니까 1을 집어넣어버리면 nc1 더하기 2nc 더하기 3nc3 더하기 점점점 nncn이 나와서 그게 n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였는데 요걸 미분으로 설명 안 하려고 k, nc, k를 변형해서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번식이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5번식은 거의 공식처럼 외우자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1 플러스 x의 n승 곱하기 1 플러스 x의 n승이 1 플러스 x의 2n제곱 이름을 이용해서 이 우변에서 누구와? x의 n승의 개수는 2ncn의 x의 n승이 돼요. 오른쪽에서 x의 n승의 개수 찾아주면 2ncn의 x의 n승인데 그래서 2ncn이 되는데 그러면 좌변에서 x의 n승 찾아주면 상수 곱하기 n차 1차 곱하기 n-1차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상수는 nc0고 여기서는 nc ncn의 x의 n승이고 더하기 nc1의 x의 1승 곱하기 ncn-1의 x의 n-1승 쭉 가면 마지막이 ncn의 x의 n승 곱하기 nc0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ncn이 nc0하고 같아서 nc0 제곱, nc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nc0 제곱부터 ncn의 제곱이 2ncn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빈칸 문제로 나왔던 문제야. 요거 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줬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는 우리가 제일 출발이 어떤 공식이 우리가 NCR이 n-1C R-1 더하기 n-1CR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지고 얘가 1차이 나면 앞으로는 플러스 1 해주고 뒤에 거는 큰 숫자 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앞에 갖고 두 개가 1차이 나면 둘이 다 하면 항상 뭐가 된다고? 4C 큰 숫자 와서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얘네들 다 하면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파스칼 삼각형이었고 이 파스칼 삼각형의 특징하면 옛날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어떤 거 많이 나왔다고 하키스틱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하키스틱이. 그래서 뭐를 이렇게 쭉 더하면 여기까지 더한 값은 얘하고 같고 그래서 여기가 5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쭉 더하면
이게 쭉 더한 거는 여기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합은 이쪽으로 꺾이고 이쪽 합은 이쪽으로 꺾이는데 얘가 하키치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하키 스틱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 뒤에 값이 같으면서 일씩 증가하고 있고, 그럼 이쪽으로 꺾이면 앞뒤 다 일씩 올라가.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앞쪽도 일씩 커지고 뒤쪽도 일씩 커져요. 그러면 이쪽 꺾이면 요거는 앞에 것만 숫자 1 커진다, 이쪽 방향으로 꺾일 때는. 그래서 요 두 개 하키 스틱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혹 한 번씩 나오는 게 가로항 합을 물어볼 때도 있는데, 가로항 합은 그 x n승 2n승이 나올 거야. 가로항은 이쪽을 다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2n승이 나오게 된다. 지금은 3c제곱부터 3c3까지 합이 되는 거니까 2의 3제곱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자라는 거. 자, 들어가서 핵심 유형 보면, 핵심 유형 문제 보면, 여기는 9번을 보자. 9번을 보자. 핵심 유형 문제를. 내가 내신하다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자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안 가르친 공식 나왔다고 나한테 우겼던 게, 선생님 왜 안 가르친 게 학교 시험에 나오죠 이러더라고. 와, 정말 곱하기 x를 앞에다 썼다고 처음 보는 문제예요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숫자를 앞에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그냥 1 더하기 2의 10제곱인 거죠. 여기는 x 대신 뭐 집어넣은 거야? x 대신 얘가 요거 그냥 전개한 거죠. 공식대로 가면 1 더하기 3분의 1의 n승을 전개하면 저런 모양이 되겠지. 그냥 3분의 4의 n승이야. 되겠죠?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유형 10번은 다음 정리니까 쭉 지워버려. 우리 교육까지 절대 나올 일 않으니까 유형 10번은 지워버려. 유형 10번이 아니라 유형 6번은 지워버려. 풀지 마, 그냥. 다음 정리는 풀지 말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유형 14, 15 같이 여기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숫자가 이렇게 111 올라가는 문제들 있잖아. 숫자가 여기 앞에 숫자가 뭘 이루는 문제들은, 여기 앞에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문제들은 그냥 전체식을 s로 잡고 역순으로 적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전체식을 s로 잡고. 그래서 얘를 뭐로 잡고, 얘가 아이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놈들은, 앞에 개수가 등차수를 이루면서 이렇게 바뀌는 놈들은 여기를 s로 잡고 s를 다시 얘를 뭐로 적으라고? 역순으로 적어주라고. 등차수열 합공식 그거 쓸 때처럼. 그럼 얘가 이제 10 곱하기 10C 더하기 9 곱하기 10C 8 더하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여기가 2 곱하기 10C 1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얘를 이제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라는 거죠. 그럼 더하면 2S가, 근데 10C9가 뭐하고 같아? 10C9가 10C라고 같이 사용하? 그러면 얘 그냥 10C 하니까 12 둘이 더하면 12 10C1이 되고, 얘도 10C2하고 같고, 그럼 12 10C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로 묶어서 10C1 더하기 10C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간다? 10C9까지 가게 되네요. 그러면 S는 뭐가 돼? S는 6 곱하기 10C1부터 어디까지 합이 되는 거죠? 10C9까지 합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여기 10C0하고 10C10까지 있어야 2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2의 10제곱에서 얼마 뺀 거? 2 뺀 거잖아요. 되겠나? 그럼 2를 안으로 넣어가지고 3 곱하기 2의 11승으로 바꾼 거야? 그렇게 바꾼 문제네.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문제, 이제 핵심 유형 8번 보면 요거는 그냥
16하고 17번은 빨리 설명하고 갈까? 소영아,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하던 소영아. 산소 공급. 산소가 부족한가? 자, 하키스틱은 여기가 똑같은데 앞쪽이 일씩 커질 때 또는 둘 다 일씩 커져가면 하키스틱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디부터 출발해서 2C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쭉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끝나면 10C2에서 끝나면 여기까지 합은 하키스틱 위에서 여기 11C3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알겠지? 그건 하키스틱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 그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요거 다 더해주면 뭐가 된다고? 2의 n승이 된다고. 그럼 얘가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에서 어디까지? 2의 9제곱까지 합이 되는데, 그러면 2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2의 9승까지 합을 등비수의 합으로 구해줘가지고 뭐가 되면 내가 2-1에 2의 9승 빼기 1인데 여기에서 얼마 빼주면 되겠다? 여기 다 1이잖아 사실 얘가. 그럼 이쪽으로 1이 9개, 이쪽으로 1이 9개니까 총 몇 개 빼주면 18개 빼주면 되겠죠. 자, 사실 야 이런 거 보면 나머지 정리로 풀어보고 싶잖아. 요거는 사실 이런 문제 보면 선생님이 7을 x로 잡아가지고 x-1에 50 더하기 9 x 플러스 1에 50을 7로 나누면 목을 qx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를 r 잡아주면 x 대신 뭐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가 x 대신 0 집어넣어버리면 r은 2 나와서 답은 그냥 되잖아요. 답은 되잖아. 근데 요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나머지 정리를 풀려는 건 아니고, 이게 근데 맨날 미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머지 정리가 눈에 먼저 보여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그러면 뭐냐면 7-1에 50을 전개하면 얘를 뭐로 바꿔도 돼? 1-7에 50으로 바꿔도 관계없죠. 그럼 얘가 50C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되지? 빼기 뭐가 돼? 50C 7 더하기 50C2에 7의 제곱해서 마지막에 빼기 50C 49에 7에 49 더하기 50C 50에 7에 50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8의 50승은 1 더하기 7에 50제곱 해가지고 얘가 50C 제로 더하기 50C1에 7 더하기 50C2에 7의 제곱해서 50C 50에 7에 50 승하면 얘 둘이 더해버리면 어차피 홀수차는 다 날아갈 거고 홀수차는 다 하면 다 날아갈 거야. 그 다음 짝수차만 이제 남게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의 배수들이야? 남은 애들이 전부 다 7의 배수들이니까 7로 나누어 떨어져 버리니까 이 뒤에는 다 7로 나누어 떨어져 버리니까 나머지가 1 더하기 1 해가지고 2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7의 배수니까.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우리 나머지 정리 쓰면 1초 컷을 가능한 문제가 되겠지. 실제 의도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금방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정리 24, 25는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26번은 어떤 의의 주냐면 우리가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그래서 뭐 같은 것이 3개, 2개 있을 때 얘 배열하는 방법이 5팩 나누기 3팩, 2팩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5자리 중에서 3자리 골라서 A 집어넣고 남은 2자리 B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서 얘가 이런 걸 52 또는 53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얘를 52 또는 53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합이 전부 다 얼마야? 합이 전부 다 11이잖아. 그러면 얘 더하기 얘의
팩토리얼이 분자에 있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를 전부 다 11 팩토리얼로 만들어버리면 전부 다 11 팩토리얼로 만들어버리면 곱하기 11 팩토리얼 분의 1 해주면 된단 말이야. 오,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된다고? 얘가 11C 1이 되고 얘가 11C 3이 되고 얘가 11C 5가 되고 얘가 11C 7이 되고 11C 9가 되고 11C 11이 되죠. 서영아 서영아 우리가 26분이야. 정신 차리고 오자. 자,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소녀를 우리가 이렇게 조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조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약간 응용해서 이 분모의 숫자들 합이 전부 다 11이니까 분자에 11 팩토리얼 곱해주고 11 팩토리얼 나눠버리면 얘를 전부 다 조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걔가 11C 1, 11C 3, 11C 5 하니까 홀수 빠진 거 있는지 확인해. 빠진 거 없이 다 있지. 그럼 2의 n-1승이죠. 그래서 여기 안의 값이 2의 11 빼기 1이 되는 거다. 나누기 1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나요? 그 다음에 27번도 한 번만 이야기하고 갈까? 아까 선생님이 뭐가 보이면 여기 숫자가 뭘 이루고 있으면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한 번 더 더하는데 역순으로 적어주고 더하라고 그랬지. 역순으로 적어주고 더하는데 그때 우리가 맞춰줄게 여기 SN이 한 번 더 이렇게 SN 써주면 이제 얘를 거꾸로 얘를 먼저 가지고 오면 2n 플러스 1 NCN 더하기 그러면 얘다가 공차가 2인 등차수로 갔으니까 그럼 얘는 역순으로 2n 빼기 1 NCN 마이너스 1 더하기 2n 빼기 3 NCN 마이너스 3 이렇게 2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된다? 1 곱하기 NC 제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압축 개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는 소영아 개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는 한 번 더 더해주는데 순서를 역순으로 적어주자. 그럼 얘 둘이 더해주면 2SN이 그럼 얘 더하기 얘가 2n 플러스 2고 얘 더하기 얘도 2n 플러스 2고 얘 더하기 얘도 2n 플러스 2고 얘는 전부 다 NC2로 바꾸고 NC1로 바꾸고 NC0로 바꿔서 전부 다 2n 플러스 2에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CN으로 바꿔줄 수가 있네요. 그럼 SN은 n 플러스 1에 여기는 0부터 n까지 다 있지. 2n 그럼 S15는 16 곱하기 2의 15에서 2의 4승 곱하기 2의 15승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그 다음에는 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파스칼 삼각형 어떻게 써요 하면 자 파스칼 삼각형 문제 자 얘는 이렇게 쭉 다 더하면 얘 돼가지고 얘 라인 다 더한 게 10C7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얘를 다 더한 게 10C8이 되는데 그럼 누굴 빼줘야 되니까 얘를 빼줘야 되니까 빼기 1 해줘야 돼. 그 다음 얘는 그냥 1이 몇 개야? 1이 몇 개죠? 1이 2부터 9까지니까 8개인가요? 더하기 8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는 얘 둘이 더한 거는 그러면 얘 둘이 더한 거는 그냥 11C8이 되겠나? 그래서 11C8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산할 수 있겠지? 되겠니? 자, 숫자 계산은 뭐 너희들한테 맡기만.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자. 자,
정찰된 문제 하나만 보고 갈까요? 여기서는 나는 이쪽이 전부 다 1 더하기 x에 24 여기도 1 더하기 x에 23 이렇게 생각하면 x 22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에서는 24 얼마? 22가 돼야 되고 그럼 여기 x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x가 하나 줄어야 되지 얘는 23 x에 21 이렇게 더하기 22 c 20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는 2c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가면 쭉 일씩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이 시제로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24, 22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6분의 25 곱하기 24 곱하기 23 하면 되겠죠. 그래서 2300 파스칼 삼각형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스칼 삼각형 쭉 그려버려. 알았지? 1등급 도전에서는 1등급 도전에서는 뭐가 특별 뭐 45번이 우리가 안 배운 공식이야 보니까. 왜냐면 우리는 짝수항의 합이나 홀수항의 합을 배웠는데 짝수항의 합이나 홀수항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4씩 차이가 나는데 다행히 4의 배수가 아니어가지고 얘가 뭔가 엇박자가 생기는데 얘가 뭐하고 같냐면 30C 2하고 같아요. 얘가 30C 6하고 같은데 딱 여기 가운데 빈 놈들이네. 그래서 내가 얘를 S라고 잡아주면 한 번 더 S를 쓸 때는 쟤를 가지고 오는데 뭘로 가지고 ACM-R로 써주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지? 30C 2 더하기 30C 6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얘를 둘이 더해버리니까 이제 뭐가 돼? 30C 0 더하기 30C 2 더하기 30C 4 더하기 30C 6 더하기 이렇게 해서 모든 짝수항이 다 나오게 되네. 되겠나요? 그럼 얘는 2의 n-1승이잖아. 그럼 ES가 2의 n-1승에서 2의 29제곱 되니까 S는 2의 28제곱 되겠지. 자, 보니까 이번에는 짝수항만 나온 게 아니라 공차가 4로 쭉쭉쭉쭉 가는데 보면 그럼 얘를 ACM-R을 써보니까 짝수에서 빈놈이 쭉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얘를 S라고 한 번 더 쓰되 ACM-L로 역순으로 쫙 접어가지고 더해버리니까 칸칸 사이사이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럼 얘 둘을 더한 게 모든 짝수항의 합이 나오니까 2의 n-1이 돼서 2의 29승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실 48번은 깍지처럼 안 풀었어. 이거 48번 사실 1초급 문제라 이것도 거의 1초 문제지. 1초 문제. 문제만 읽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 무조건 그림 그려서 풀어. 이런 문제로 풀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는 NC-NC모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납치는. 그렇지만 나는 굳이 얘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1부터 10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세 곳인데 그러면 1, 2, 3이 1, 2, 3, 4, 5, 6, 7, 8, 9, 10이 여기 세 군데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뭐가 된다? 집합이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3의 10제곱이 되는데 나 조건만 본다면 3의 10제곱이 돼. 근데 가의 제한 조건이 있어. 가에 뭐가 아니라고? A하고 B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1번 영역의 원수가 한 개 이상 있게 되면 A, B가 모두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건으로
1번이 공집합일 때를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1번이 공집합일 때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게 10제곱이 되는 거야? 너무 출제자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너무 이상하게 풀어버렸나요? 그 다음에는 뭐 넘어가자. 확률 가봅시다. 확률. 자, 확률에서는 오늘 2, 3, 4단까지 대충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좀 정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의. 자, 우리가 시행과 사건하면 반복해서 시행할 수 있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 사건은 시행의 결과로 나타내는 거 타기로 돼 있지만, 다른 말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사건이란 어떤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표본 공간은 뭔데요 하면,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의 원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거는 사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명제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이 표본 공간의 어떤 시행에 각 거는 사건이 모두 같을 때, 거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내에 포함된 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우리가 확률이 된다. 굳이 중요하나 싶지. 그렇지만 나중에 최고난도 문제에서는 저게 뭔 소리인지 설명해 줄 거야. 보통 최고난도 아닐 때는 저게 굳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넘어가서 시행과 사건 봅시다. 자, 주사위를 1에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라서 1, 2, 3, 4, 5, 6이 되지. 소영아, 원소의 개수 몇 개? 6개. 자, 시행의 결과 일어나는 사건의 가지수는 돼 있지. 아까 사건이 있으면 뭐라고?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어. 그럼 사건의 가지수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사건의 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2의 6제곱개. 이렇게 해서 사건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 문제 풀 때 처음 보면 애들이 선생님 이거 뭔 소리죠? 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사건의 정의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가지수는 2의 6제곱이 된다. 거는 사건의 개수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하고 당연히 같아요. 항상 거는 사건의 개수가 표본 공간의 각 원소 하나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거는 사건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연티 것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공 5개를 3개의 상자에 임의로 넣을 때 2개의 상자에만 공이 들어갈 확률은 돼 있네. 2개의 상자에만 공이 들어갈 확률은. 그러면 자, 공이 5개가 이렇게 있고 상자가 A, B, C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는 구분되든 구분되지 않든 관계없이 전부 다 구분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야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아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색도 다른 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게 쉽게 풀려. 확률에서 고난도 문제들이. 그러면 얘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의 5제곱까지가 되겠지. 분해. 그럼 2개의 상자에 들어가려면 내가 처음에 상자 3개 중에서 2개 고르고, 그러면 그 2개에는 공이 1개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공이 1개 이상 들어가려면 2의 5제곱 빼기 2가 돼야 되죠.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빼줘야 되겠지. 자, 여기서 너의 산수 실력이 필요해. 자, 그럼 이거 3 약분시키면 3의 4제곱분의 30. 하나 더 약분되네. 27분의 10 이렇게 되겠나요?
자, 그다음 핵심 유형 3은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일단 A가 B에 포함되면 NA가 뭐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얘를 NS로 나눈 게 확률이니까 PA는 PB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야. 그 다음에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니까, 근데 모든 확률은 0하고 1 사이니까 얘도 0 또는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다 PA 더하기 PB가 되겠죠. 그래서 이연도 참. 그 다음에 이것은 PA 더하기 PB가 PA 합집합 B 더하기 PA 교집합 B야.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면. 근데 PA 합집합 B는 항상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냐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PA 교집합 B보다 얘는 작거나 같다. 그럼 1 넘기면 되는 거죠. 1 넘긴 게 바로 이 디귿식이죠. 그래서 PA 교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것도 참. 제가 쫄려. 아유, 우리 수현이 쉬운 거 할 때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졸면 안 돼. 자, 보자. 배반 사건이잖아요.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뭐죠? 배반 사건이라는 게 표본 공간의 원소 안에 A하고 B가 지금 뭐가 고집합이 없을 때잖아. 그럼 얘 PA-B는 그냥 얘는 PA잖아요. PA가 3분의 1이고 얘도 PB잖아요. 얘가 PB가 4분의 1이래. 근데 배반 사건일 때는 교집합의 확률이 0이니까 그냥 PA 더하기 PB가 PA 합집합 B가 돼서 12분의 7이 되겠다. 자, 1등급 실천 문제에서는 시간이 계산이 안 되지. 우리가 4시까지지. 3시까지지. 그 시간 엄청 많네? 천천히 풀어도 되겠네. 토요일만 되면 뭔가 시간이 계산이 안 돼가지고 시간 조절하면서 해야 돼서. 자, 집합 1, 2를 표본 공간으로 하는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거는 사건으로 하는 새로운 시행의 표본 공간을 쓰랍니다. 자, 이 사건의 거는 사건이 뭐가 된다고? 표본 공간에 뭐가 된다고? 그 거는 사건들로 가지고 표본 공간을 만든다. 뭔 소리야? S가 뭐라는 소리야? 얘의 사건들이란 말은,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주면 바로 1, 2의 부분집합이 바로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걔를 거는 사건으로 하는 표본 공간, 걔를 거는 사건으로 하래. 다시 걔를 거는 사건으로 하는 표본 공간 S를 만들래. 한국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4개가 되는 거고, 그때 사건의 가지수는 다시 여기 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사건의 가지수라서 2의 4제곱에서 16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살살살살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내가 매우 싫어하는 문제들. 색칠하고 빨강, 초록, 빨파초 3가지 색을 2번씩 사용하여 아래 도형의 빈 곳 6곳을 색칠하려고 하는데, 빨강 또는 파랑이 이웃하에 색칠할 확률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빨강 이웃, 두 번째 파랑 이웃 빼기
이제 빨강하고 파랑이 모두 각각 따로따로 이웃할 때 빨강하고 파랑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식으로 뭐 확률의 덧셈 정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뭐 할 때 빨강이 이웃하여 색칠되려면 그럼 빨강이 이웃하려면 먼저 빨강을 이렇게 이웃하면 빨강을 이렇게 이웃하면 아니, 전체 경우수부터 해야 되나? 전체 경우수가 NS가 어떻게 되지? NS가 6팩 나누기 2팩 되지. 이 문제가 요거 없었으면 요걸 한 바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요게 중요하지? 회전에서 일치하지 않게 만들어주죠. 얘 요 모양 때문에 회전에서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냥 6가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색칠하는 방법이 2팩분에 뭐가 된다고 6팩이 돼요. 요거 계산하니까 얘가 90까지 나오네. 그러면 이제 뭐 할 때 빨강이 이웃할 때 하면 그러면 빨강이 이웃하는 경우가 그러면 흰색을 어디다 넣는다 치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이렇게 있죠. 빨강을 이웃하게 색칠할 수 있는 빨강 2가지 색깔 칠할 수 있는 곳이 몇 가지? 총 7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래서 빨강을 이웃하게 색칠하는 게 일단 빨강 색칠하는 곳이 7가지. 그래서 내가 빨강 2개를 여기하고 여기 칠했다고 하면 그럼 남은 4곳에 파랑하고 초록을 색칠하는 방법이 뭐가 돼?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얘도 똑같잖아. 여기까지 하면 곱하기 2가 되겠지. 여기 이제 뭐 한 거? 빨강 둘이 이웃하고 파랑 둘이 이웃하는 경우 하면 그러면 얘가 이제 첫 번째 빨강이 이렇게 이웃할 때 파랑 2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빨강이 이쪽 이렇게 이웃할 때는 4가지 파랑 이웃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대칭에 의해서 이쪽도 4가지가 생기겠지. 이쪽 빨강 2개 칠할 때 똑같이 4가지가 생기겠지. 그런데 빨강이 2개가 이쪽으로 이웃할 때는 파랑이 이웃하는 경우는 1가지, 2가지가 생기지. 빨강이 여기 가운데 칠해질 때는 파랑이 여기 2가지가 생기지. 그 다음에 빨강이 어디로? 요렇게 빨강이 이웃할 때는 파랑이 이웃할 수 있는 곳이 1가지, 2가지, 3가지가 생기고 나머지에다가 노란색 칠하고 초록색 칠하면 되는 거지. 3가지. 그런데 얘는 빨강이 요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4가지가 있지. 그러면 얘가 6, 7, 42, 84고 여기는 10하고 12에서 22가지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기출 중에서는 우리가 너기출이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는 다 있으니까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는 너기출이 다 있으니까 그럼 아닌 거 교육청 기출 문제 한번 봅시다. 교육청 기출 문제 4가지 없나 교육청 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ABCD EFGH를 모서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점P가 있는데 점P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이 3방향인데 각각 움직일 수 있을 확률이 그때 다 3분의 1이래.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움직이는 확률은 3분의 1이래. 그때 점P가 A에서 출발해가지고 3번 이동했을 때 AP 사이의 거리가 1이 될 확률을 하면
한마디로 P가 B 또는 D 또는 E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래. 세 번 움직였을 때.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 대칭성, 어떤 대칭적인 성질. 지금 무슨 말이냐면 A에서 D로 갔을 때 거리가 1인 곳에 있을 확률이나 A에서 B로 처음 움직였을 때 거리가 1인 곳에 있을 확률이나 다 세 개는 같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A가 어디로 움직였을 때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A가 D로 갔을 때 한 다음에 그때 D에서 우리가 수용도로 버려가지고 어디에 세 번 만에 D나 E나 어디에 있을 경우 D나 E나 B에 있을 경우 확률을 계산해 보자는 건데, 그럼 다시 B에서 수용도 하면 B에서 세 곳이 다 나오지. B에서 어디로 가거나 A에서 D로 갔을 때 A를 D에서 갔을 때가 자, A에서 D로 갔을 때를 보면, 그러면 D에서는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다시 A로 가거나 다시가 아니라 C로 가거나 여기 H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한 번 움직였고 두 번 움직였고 세 번 만에 하면 A에서는 어디로 가도 다 간 게 없어. 다시 D, B 어디로 E로 가도 전부 다 세 가지 다 되는 경우죠. A로부터 거리가 1인 곳에 있는 거지. 근데 C에서는 D하고 B 그 두 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H에서는 어디에서는 H에서는 어디하고 어디 E하고 D 두 가지가 있죠. 그럼 결국 총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있네. 되겠니? 그러면 각각 움직일 때 확률이 몇 가지라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세제곱점 27분의 뭐가 됐는데? 7이 됐는데 D로 움직였을 때 27분의 1이면 어차피 또 뭐로 갔을 때랑 B로 처음 움직였을 때랑 1로 움직였을 때 어차피 같은 확률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3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좀 헷갈리는 문제는 다 수용도로 많이 풀어.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로 풀고 요거는 나머지는 대칭에 의해서 곱하기 3으로 풀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싫어하는 경찰대보다 더 싫어하는 사관학교. 분명 보면 사관학교도 자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는 수능 모의고사처럼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문제가 뭔가 이상해. 보면 문제가 좀 옛날 문제 있잖아. 완전 좀 옛날 스타일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것도 뭐. 자, 바닥에 놓여있는 5개의 동전 중에서 임의로 2개의 동전을 선택하여 뒤집는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2개의 동전은 앞면, 3개의 동전은 뒷면이야. 보통 우리가 앞면을 H, 뒷면을 T로 많이 써요. 그럼 지금 현재가 H, T, T였다고 보시면, 얘가 이제 내가 몇 번 시행해서 내가 동시에 2개를 고르는데, 고른 놈은 앞면, 뒷면을 뒤집자라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2개씩 뽑는 거를 몇 번 시행했을 때? 3번 시행했을 때 다시 앞면 2개, 뒷면 3개 남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처음 시행해서 HH 뽑았을 때랑 HT 뽑았을 때랑 TH 뽑았을 때, 그러면 NS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모양이 같든 다르든 뭐 하든 전부 다 다르는 걸로 생각해. 그럼 NS는 5C 곱하기 5C 곱하기 5C 해가지고 1000가지라고 생각해주면, 그럼 얘는 이제 HH 뽑으려면 H 2개 중에 2개 뽑아야 되잖아. 얘는 일단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2C2가 되는 거죠. 한 가지야. 앞면 2개 중에 2개 뽑아줘야 돼.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그럼 이제 전부 다 뒷면이잖아. 이 상태는. 그럼 내가 2개 뽑는 거는 무조건 뭐밖에 안 뽑혀? TT밖에 이때는 안 뽑히지. 얘는 그럼 다시 5C야. 전부 다 TTTT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상태가 됐어? H 2개, T 3개 남았지. 그럼 여기에서 다시 H 2개, T 3개가 나오냐면 H 하나 뽑고 T 하나를 뽑아줘야 H가 T로 바뀌고 T가 H로 바뀌어서 또
바뀌게 되지. 그러면 이때는 H 하나, T 하나 뽑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H가 2개 중에 하나, T가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가지수가 뭐가 되겠다? 1 곱하기 10 곱하기 6 해서 60까지가 나오는데 요걸 6가지로 나눠가지고 다 했어요. 다른 방법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럼 얘는 이제 HT야. HT면 또 개수가 똑같이 이렇게 얘는 그러면 6가지야. 요거 2C 곱하기 3C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6가지고. 그럼 이제는 여기에서 HH 뽑는 경우랑 다시 HT 뽑는 경우랑 TT 뽑는 경우가 있을 건데 TH가 여기 그러면 HH 뽑는 경우는 몇 가지고? 한 가지가 되고.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된 거야? 전부 다 TTT만 남은 거잖아, 이때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TT가 나오게 되고, TT를 뽑아줘야 되고, 이 TT 뽑는 경우 수가 몇 가지죠? 또 한 가지죠. TT 뽑는 경우가 미쳤어. 옷이 10가지지. 이거 뽑을 때 조심해야 되지. HT 뽑는 경우는 또 6가지고 그럼 이때는 또 HT를 뽑아줘야 돼. 그래야 계속 바뀌면서 개수가 똑같이. 얘는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돼서 216까지 가요. 얘는 TT 뽑으려면 T 3개 중에 2개 뽑아줘야 되잖아. 이상 계속 HHTTT니까 얘는 TT 뽑으려면 T 3개 중에 2개 뽑아줘야 되고 그럼 3가지가 다시 됐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T 2개 뽑아줬으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남아있는 거냐면 H 4개에 T 하나 있는 상태야. H 4개에 T 하나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 상태로 만들어주려면 뭐를? H 2개 다시 뽑아줘야 되지. 그래야 다시 HHTTT가 되지. 그래서 HH 뽑아줘야 되는데 그럼 H 4개 중에서 2개 뽑아줘야 되잖아. H 4개 중에서 2개 뽑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3 곱하기 6 그래서 8 그러면 TT 뽑았으면 그러면 지금은 무슨 상태냐면 H 4개 T 하나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뽑는 방법? 여기에서 HT를 뽑는 방법하고 HH를 뽑는 방법이 있고 HT를 뽑는 방법은 여기서 TT 뽑는 방법은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HT 뽑는 방법은 4가지, 1가지에서 4가지죠. 그럼 HT 뽑았으면 똑같이 HHHT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뭐로 만들어주려면 HHTTT로 바꿔주려면 H 2개 뽑아줘야 되지. 그럼 H 2개 뽑아주려면 4C 2에서 몇 가지? 6가지죠. 그리고 또 3 곱하기 4 곱하기 6 72가지. 짜증나. 여기는 HH 뽑아줬으면 또 HH가 TT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TT가 HH로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이 상태가 됐겠네 지금은. 그럼 이때는 HT 뽑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잠시만 여기서 TTT면 여기 HH 뽑아주면 몇 가지? HH 뽑아주려면 4C 4가지고 6가지고 그런 다음에 얘는 다시 그럼 또 6가지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가 3 곱하기 이런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해가지고 1000으로 나눠주면 1000분의 623가 나올 것이야.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자. 1등급 부정. 자, 이거는 사실 좀 전에 염주순열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염주순열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내가 구슬을 깰 때 그러니까 검은색
하여튼 요거 뒤집는 걸 우리가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걸 우리가 연주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얘같이 이제 우리가 검은색 붓을 2개랑 흰색 붓을 2개 깨는 게 흰색 붓을 2개 깨어서 팔치 만드는 게 딱 이 2가지밖에 없어요. 2종류밖에. 지금 2가지 방법밖에 없대. 그러면 얘가 만들어질 확률은 2분의 1이냐고 하는 거야. 선생님 표본 공간이 2개밖에 없잖아요. 표본 공간이 2개밖에 없으면 2개 중에 한 가지 하면 확률이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설마 이게 도전일까? 자,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그 2분의 1이 되려면 얘가 나올 확률하고 얘가 나올 확률이 같아야 돼.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얘 더하기 얘분의 얘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일종의 회전했을 때 H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검은색 붓을 하나 일단 먼저 끼요. 그러면 이제 남은 3개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모양 만드는데 하나 고정시켜놓고 그러면 얘가 나오는 경우는 검은색, 흰색, 흰색 이렇게 돼도 되지만 흰색, 흰색, 검은색 해가지고 2가지가 가능하고 얘가 되는 경우는 흰색, 검은색, 흰색 하나밖에 없죠. 되겠니? 그래서 얘가 2가지, 얘가 1가지가 되니까 2분의 2에서 3분의 2로 생각해도 되고 두 번째는 그냥 이 구슬을 1번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슬을 2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흑백 반전이 됐지. 얘가 검은색인데 얘 구슬 2개가 1번, 2번이 있고 3번, 4번이 있는데 원래 확률은 우리 눈에 같게 보이는 것도 하여튼 따로 존재하는 거는 다른 걸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뭐 하면 1번, 2번이 이웃할 확률 구하라는 문제하고 똑같아. 1번, 2번이 이웃할 확률. 그럼 1번, 2번이 이웃할 확률 하면 전체 4개 굿을 깨는 게 전체 경우수가 원순열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지? 4-1 팩토리얼 되는 거죠. 요분에 이 2개가 이웃할 확률 하면 뭐가 된다고? 얘를 하나로 잡고 3-1 팩토리얼 곱하기 2죠. 3분의 2. 아까 2 더하기 1분의 2라는 걸 2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썼나 쌤이? 6분의 4에서 3분의 2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선생님 모양이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 2개 중에 하나 2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은. 그렇게 하려면 얘랑 얘랑 나올 가능성이 똑같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얘랑 얘랑 나올 가능성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되겠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나왔으면 얘도 3분의 1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그럼 뭐가 하고 뭐가 1번하고 2번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 아니야. 1번하고 2번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하면 1번, 2번을 먼저 빼고 3, 4번 배열하면 2-1 팩토리얼이 되고 그럼 2-1 팩토리얼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뭐 집어넣는 방법? 1번, 2번 집어넣는 방법 하면 그러니까 여기 3번, 4번을 먼저 배열하면 3번, 4번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러면 이제 1번, 2번 집어넣는 거는 이제 3번, 4번 있을 때는 둘이 뒤집어도 다른 모양이 되는 거니까 얘가 3분의 1 나오죠. 되겠니? 그래서 얘 나올 확률은 3분의 1, 얘 나올 확률은 3분의 2야. 그래서 저게 조금 헷갈릴 거야,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45번 한번 가볼까? 45번을 먼저 풀고 나온 걸 놓쳐보자. 자, 45번부터 보면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에서 갑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고 을은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최단거리를 움직이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고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 A에 도달할 확률을 하면 몇 사건으로 풀 거야? 전체에서 만날 확률을 빼줄 거야. 일단은. 그런데 이때 확률 계산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뭐냐면 최단거리를 움직일 때 경로가 선택할 확률이 같을 때랑
이동할 경로가 선택될 확률이 같을 때나 전체 경로 중 경로 하나당 갈 확률이 똑같을 때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건 1번은 내가 여기 있을 때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정하는 방법이 아까 2분의 1, 2분의 1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겠니? 자, 만약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갔다라고 치면 첫 번째 방법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처음에 이쪽 중에서 이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고 되겠니?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움직이면 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이쪽으로 가면 또 얼마가 되고 4분의 1이 되고 되겠니? 그럼 다시 여기에서 또 원래는 이제 이쪽도 있었던 거지. 이쪽 중에서 이쪽으로 갈 확률은 또 2분의 1 곱해서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면 이 두 번째 문제는 전체 경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이런 것 중에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계산해 보라는 거야 2번은. 그래서 이렇게 전체 가는 경로 개수 중에서 어떤 경로의 개수의 비로 확률을 구해보라는 게 2번이고 1번은 각 경로에서 내가 쪼개질 때 확률이 각 쪼개질 때마다 쪼개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계산했을 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 1로 가지고 만나는 경우랑 조건 2로 가지고 만나는 경우를 해보면 먼저 조건 1로 가지고 해보면 얘가 일단 만나는 거는 무조건 여기에서 만나. 무조건 여기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P에서 만나는 경우는 조건 1번은 내가 여기까지 갈 확률은 2분의 1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여기까지 가는 확률은 4분의 1이고 다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곱하기 2분의 1에서 A가 여기까지 올 확률은 8분의 1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도 8분의 1이야. 여기 오는 게. 그럼 여기서 만날 확률이 얼마야? 64분의 1이야. 그 이유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 이유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확률에 영향을 안 주니까 64분의 1이야. 그 다음 여기도 그러면 여기 오는 확률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인데 그럼 이쪽이 4분의 1, 이쪽이 4분의 1 합쳐지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는 2분의 1이 다시 되고 그럼 다시 여기는 또 얼마고? 4분의 1이고 그럼 여기는 다시 또 얘들이 곱하면 얼마고? 여기 2분의 1인 여기까지 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다시 여기에서 이쪽 가능한데 이쪽으로 갈 확률은 그러면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기가 이쪽으로 갈 확률은 다시 4분의 1.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기까지 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여기에서 이쪽 중에서 이쪽 갈 확률 또 2분의 1 곱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갈 확률은 4분의 1.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확률 더해가지고 4분의 1이 되는 4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여기는 또 2분의 1 곱해서 이쪽은 8분의 1이 돼. 그럼 여기까지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올 확률이 8분의 3이면 얘가 이쪽으로 올 확률이 얼마야? 8분의 3이야. 그래서 이 8분의 3의 제곱. 나머지는 어차피 어떻게 가든 만난 거니까 나머지 확률 뒤에 곱하기는 1로 계산하면 돼. 무조건 만났으니까 그 이후 계산은. 그러면 대칭에 의해서 얘 두 개 확률이 똑같겠죠. 그럼 곱하기 얼마 했죠? 곱하기 1이죠. 64분의 1 더하기 64분의 9, 64분의 10을 곱하기 얼마 하니까 2 하니까 32분의 16분의 5 그러면 1 빼기 16분의 5가 안 만날 확률이죠. 안 만날 확률은 1 빼기 16분의 5 되겠지. 되겠니? 그런데 두 번째는 전체 경로 중에서 경로의 개수 비율로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NS가 어떻게 되냐면 A가 B로 가는 경로 수가 6팩 나누기 3팩 3팩이 되고 동시에 B가 A로 가는 경로 수가 역시 또 6팩 나누기 3팩 3팩이 되니까 얘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10분의 654에서 20 곱하기 20에서 400까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역시 똑같이 이제 여기서 만나려면 A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고 동시에 B도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니까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만나는 경우는 A가 이쪽으로 가면 세 가지고 또 세 가지고 이렇게 이 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 A가 동시에 B가 여기를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A가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는 경로수가 3 곱하기 3인데 동시에 B도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가는 방법이 3팩 나누기 2팩에서 3 곱하기 3이야 똑같이 그럼 여기하고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야 또 요거 누가 2배가 되겠네요 그러면 1 더하기 81에 2배 해가지고 전체 82에 2배 164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경로 개수분의 이 경로의 개수로 확률을 계산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단순히 만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확률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만날 확률이 달라지는 거다. 그럼 얘는 400분의 얼마? 164가 만날 확률이죠. 우리가 안 만날 확률하면 여기다 1 빼기 해서 계산하라. 재밌지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물어보면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오랜만에 사용하는 수용도 문제 한번 가볼까요? 수용도 문제. 시간 남으니까 44분 보자. 이 두 개는 꼭 설명을 해주고 싶었고 나머지는 그냥 너희들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44번은 우리가 1학년 때 경우에서 하면서 참 좋아했던 문제지 수용도. 자 보니까 희재하고 의영이는 1, 2, 3, 4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를 서로 볼 수 없도록 잘 섞어서 포겨 넣은 후 각자의 카드를 한 장씩 뒤집어 숫자를 비교했는데 비교한 카드가 같은 숫자가 K장일 확률을 PK라고 했을 때 그러면 P0 하면 이때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놈은 고정시켜버려 자기 거는 1, 2, 3, 4 나왔다고 생각하고 다른 놈이 놓을 때 같은 게 한 장이 있냐 없냐로 가자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도 없는 경우 하면 내가 1, 2, 3, 4를 놨을 때 밑에 놈이 1, 2, 3, 4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려면 그때 수용 들어간다고 그랬지. 여기가 그러면 뭐 또는 뭐가 되는데 여기가 2 또는 3 또는 4가 나와야 되는데 대칭성에 의해서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2일 때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3 해서 계산해 주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1카드에는 2 또는 3 또는 4가 와야 이때가 K 이퀄 제로일 거다. 그러면 하나도 안 겹치는 거 2 하면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되는데 1, 3, 4가 오고 그럼 2, 1이면 4, 3이 와야 되고 2, 3이면 1, 4가 와야 되니까 4, 1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 4면 3, 1이 와야 되니까 1, 3이 가야 돼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 그래서 내신 때는 막 외우게 했었죠. 얘가 9가지 5개일 때만 4가지 해가지고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고1 때는 우리 고3이 당연히 까먹었죠. 몇 가지? 9가지. 그러면 얘 하나 고정시켜 놓고 얘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4팩토리얼 24가지인데 그 24가지 중에 몇 가지가 9가지가 하나도 안 겹치게 되네. 그래서 K 이퀄 제로일 때 P0가 바로 그냥 뭐가 된다고? 24분의 9가 된다고. 하나도 안 겹치는 게. 그러면 P2는 그럼 몇 장이 겹쳐줘야 되는 거야? P2는 2장이 겹쳐줘야 되는 거지. 2장이. 그러면 2장이 겹치려면 일단은 내가 겹칠 거 정하는 방법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골라서 겹칠 거 정하자. 그럼 내가 1, 2를 겹치게 했다고 치면 1, 2는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럼 얘 둘은 안 겹쳐야 되잖아. 그럼 자동으로 순서가 4, 3으로 정해져 버리네. 그러면 몇 가지 그냥? 6가지네. 그럼 얘는 24분의 뭐가 되겠다고? 6이 되겠다. P2는. P4는 몇 가지? 1, 2, 3, 3가지밖에 없죠. P4는 1, 2, 3, 4 나왔을 때 얘도 1, 2, 3, 4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9 더하기 6 더하기 1하면 그다음에 16? 24분의 16 하니까 3분의 2가 나오겠죠. 뭐야 시간 많잖아. 처음부터 다 했어도 되겠는데 혹시나 부족할 것 같아서
얘들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데 순서를 하지. 자, 43번 한번 볼까? 42, 43, 뭐 둘 다 비슷하니까요. 자, 집합 A, B, C, D를 표본 공간으로 하는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의 합집합 B가 2PA 곱하기 PA 교집합 B가 된대. 그러면 수수산 개수를 말해. 자, 처음에 배반이면 얘가 확률이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럼 얘 확률도 뭐가 돼버려? 그럼 두 사건이 공사건으로 같은 사건이 돼버리지. 그럼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에 못은 되지. 그래서 얘는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가 PA 교집합 B가 여기 원소가 한 개 있을 때, 여기 원소가 한 개 있으면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지? 4분의 1이 되는 거죠. 저기 원소가 A 교집합 B에 원소가 한 개 있으면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P의 합집합 B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P의 합집합 B는 그때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전체 원소가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되지. 되겠니? 그러면 그러한 소수상을 찾으라고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 A, B, C, D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고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또는 여기 집어넣어야 P의 합집합 B가 2분의 1이 되겠네. 되겠니? 그래서 순서상이 몇 개가 나온다? 4, 3, 12 곱하기 해서 24가지가 나오겠네. 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려면 그럼 얘가 4분의 2잖아. 원소가 여기 이제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원소가 이제 2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소가 2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때 P의 합집합 P는 뭐가 돼? 1이 돼버리죠. 그럼 원소 4개가 여기 다 있어야 되네. 여기 안에 원소 4개가 다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4개 중에서 뭐 뽑아가지고 2개 뽑아가지고 여기 집어넣고 남은 2개를 여기 또는 여기 집어넣는 거니까 남은 2개를 이제 무조건 저기 2개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되겠네. 남은 2개 중에서 첫 번째 원소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정하는 방법 2가지, 두 번째 원소도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정하는 방법 또 2가지 해서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또 6 곱하기 4에서 몇 가지? 24가지. 그 다음에 이제 P의 교집합 B가 만일 4분의 3이 돼버리면 여기 3개가 들어가면 여기 확률이 1을 넘어가 버려서 안 되지. 못은 돼버리죠. 그래서 이 2가지 밖에 되지가 않네요. 답은 그래서 24가지 더하기 24가지에서 48가지가 되겠다. 다 풀자? 시간 남았을 때는 좀 안 될 것 같은 보이지만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 비슷한 문제를 수학적 기납법 하면서 문제 많이 풀어봤어. 소영아 이거 수학적 기납법 하면서 많이 풀어봤어? 수학적 기납법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개념 원리에는 여기가 3n으로 주어져 있어요. 개념 원리 문제 보면 수학적 기납법 할 때 P1이 참이다 준 다음에 Pn이 참이면 Pn이 참이다 하고 Pn이 참이면 P3n이 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이 참이면 뭐하고 뭐가 참이 되는 거야? 2하고 5가 참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2가 참이면 4하고 10이 참이 되는 건데 5가 참이면 10하고 25가 참이 되겠다.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놈들 2의 m승, 5의 n승 꼴은 전부 다 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쭉쭉 수렴도로 그어보면 그럼 얘는 8이 되고 얘는 20이 되고 얘가 20, 얘가 50, 얘가 50, 얘가 1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2의 m승, 5의 n승 꼴들은 다 참이 되게 돼. 되겠지? 그럼 한마디로 어디에서 1에서 100까지 중에서
인수를 2하고 5로만 이루어진 놈들이 몇 개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문제하고 똑같아. 그러면 2n승, 5n승이면 5를 기준으로 가자. 그럼 n이 0일 때는 m은 0에서 어디까지? 2의 7승까지, 2의 6승까지니까 2의 6승까지. 그럼 몇 가지? 7가지 가능하고 0부터 6까지. 여기는 0이면 1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n이 1일 때는 얘가 5니까 16까지 가능하죠. 5 곱하기 16까지. 그럼 n은 0에서 어디까지? 4까지. 그래서 5까지 가능하고. n이 2일 때는 얘가 25니까 25 곱하기 4가 100이니까 n은 0에서 2까지 가능하죠. 그럼 n이 뭐이면 n이 3이면 이제 넘어가 버리지 125로. 그러면 7가지, 5가지, 3가지 해가지고 7가지, 5가지, 3가지 하면 몇 가지? 15가지 되네. 답은 그래서 100분의 15, 20분의 3 되죠. 익숙하죠? 수학적 기납법 문제로 익숙한 문제인데 그것만 모양을 조금 바꿔서 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영준쌤이 잘 내주셨어? 3단원까지 다 풀어오기지.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저번에 진도를 좀 뺀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거 없이 자 3단원까지 잘 마무리 시키자. 알았지? 자, 수고했습니다.